TV에 나오는 인형 같은 몸매의 아이돌. 청소년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입니다. 요즘 아이돌들 보면은 완전 다 말랐잖아요. 이제 또 그냥 마른 걸 선호하니까. TV에 나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말랐으니까 살짝 비슷해지고 싶어서. 마른 몸을 갖기 위해 거식증을 동경한다는 프로아나라는 신조어까지 생길 정도. 실제 거식증 환자의 절반은 10대 청소년입니다. 살 빼는 데 효과가 있다는 비만 치료제는 유행처럼 급속하게 번지고 있습니다. 나 혼자로는 재고가 없어서 못 나가고요.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성적 경쟁이 치열한 고등학교에 마법의 쿠키가 유통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 하이쿠키. 한 입만 먹어도 엄청난 집중력을 얻게 되는 쿠키가 순식간에 학교 전체에 퍼져나갑니다. 현실에서 성적 압박에 시달리는 청소년들. 수능 면접약, 공부 잘하는 약이라는 믿음으로 마약류 치료제에까지 손을 대고 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그냥 시험 점수만 잘 나오면 주변에서 많이 먹으니까 따라서 인터넷에서 먹는다고 많이 하니까 나도 먹어봐야겠다 이게 큰 것 같아요. 더 날씬하고 마른 몸을 갖기 위해 다이어트 약을 처방받는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키 빼 몸이라는 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키에서 몸무게를 뺀 숫자가 120 이상이어야 이상적인 몸이라는 겁니다. 국내에 위고비라는 약이 시판된 지 1년이 지나면서 정상 체중인데도 약에 의존해 살을 빼려는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엄연히 병을 치료하는 치료제지만 다이어트 목적으로 손쉽게 처방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가 다이어트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위고비. 국내에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판됐습니다. 유명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들이 체중 감량 후기를 공유하면서 주사제 하나당 최고 50만 원 안팎의 비싼 가격에도 열풍 수준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출시된 위고비의 경쟁 약품 마운자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선 약국에서는 지금도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습니다. 하루 200명. 하루 200명이요? 근데 하루 500컬 하잖아. 200명 이상 하기 500컬로 나 혼자로는 재고가 없어서 못 나가고요. 아, 지금은 재고가 없어요?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원래 고도비만 환자용 치료제입니다.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인 BMI 수치. 이 BMI가 18.5 미만이면 저체중, 18.5에서 23 미만은 정상, 23에서 25 미만은 과체중, 25에서 30 미만은 비만, 30 이상은 고도비만으로 분류됩니다. 식약처는 BMI 30 이상의 고도비만, 그리고 비만 중에서도 중간 단계인 BMI 27 이상이면서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환자에게만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처방하도록 기준을 정했습니다. 과연 이 기준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일선 병의원에 가봤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오셨어요? 저 마운자로 주사. 네. BMI가 정상 범위인 스트레이트 취재진이 위고비 처방을 요청하자 키와 몸무게를 물어보기만 하더니 현재 몸무게가 어떻게 됐어요? 키는 어떻게 됐어요? BMI가 정상 체중 범위라고 말해주면서도 위고비를 그대로 처방해줍니다. 지금 BMI는 26.3 되는데 네. 위고비 받고 싶어서. 하고 싶으시다는 거죠? 네. 위고비 0.25를 맞으실 거고 취재진이 돌아본 5개 병의원 가운데 단 한 곳에서만 직접 BMI를 측정했습니다. 측정 결과 BMI가 정상 범위로 나왔는데도 그대로 마운자로 처방전을 써줬습니다. 혹시 앓고 있는 다른 질환이나 먹고있는 있으세요? 없어요. 당연 알레르기가 없으시고요. 네. 입장은 처방 드릴 거고요. BMI가 정상 범위인 취재진에게 처방전을 써주지 않은, 즉 식약처 기준을 준수한 병의원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약 구입 비용과 별도로 처방전 비용만 한 건당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였습니다. 식약처의 처방 기준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처벌 규정이 따로 없는 데다가 환자를 위한 최선의 치료는 의사가 전문성과 경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약의 인기만큼 부작용도 폭넓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석 달 전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 위고비 투약을 시작한 이모 씨. 효과가 좋고 안전하다는 말에 위고비를 처방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 10년 전 알았던 우울증이 재발했습니다. 두통, 구역질에도 시달렸습니다. 한 세 번째부터인가? 약간 헛구역질? 구토 증상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2단계로 넘어가면서 이게 무기력해질 필요가 없던 시즌인데 되게 무기력해지고 우울감의 증폭이 됐어요. 박모 씨의 경우에는 BMI가 정상 범위, 즉 비만이 아닌 정상 체중이었는데도 더 살을 빼기 위해 위고비를 처방받았습니다. 주사했더니 곧바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몸살 증세가 이어졌습니다. 면역력이 엄청 많이 떨어지고 몸살이 멈추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목이 엄청 아프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소파에 계속 누워있고 코로나 이후로 그렇게 아팠던 적이 처음이었어요. 결국 2달 만에 위고비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식욕과 혈당을 조절하는 인크레틴 호르몬의 효과를 흉내낸 약입니다. 음식물이 위에서 배출되는 시간을 늦춰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고 인슐린 분비를 늘려 혈당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위장장애나 무기력감 같은 이상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출시 후 8개월 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공식 보고된 위고비 부작용 사례는 270건입니다. 지난 8월부터 국내에 시판된 마운자로는 아직 부작용이 공식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위고비와 비슷한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정상 체중이거나 심지어 마른 체중인데도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주사할 경우엔 부작용이 더 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30대까지는 충분히 골량을 유지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다면 나중에 50살, 60대가 됐을 때 또 골절이나 이제 골다공증 같은 만성 질환을 또 갖게 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겠고요. 특히 청소년들이 장기간 투약할 경우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라는 게 그냥 어른의 축소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애들은 이런 호르몬이 이제 밸런스를 이루면서 성장을 이루게 되는데 아이들에게 투여를 했을 경우에는 결국 이런 골 성장이라던가 나중에 골 밀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섭식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들도 있고 이 두 약물을 청소년에게 투여했을 때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식약처는 지난 23일 위고비 처방 기준을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 상태입니다. 더 큰 문제는 향정신성 의약품, 즉 마약 성분이 포함된 약에 청소년들이 쉽게 노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제력이 부족한 청소년기에 이런 약물을 접하면 성인에 비해 중독에 빠질 위험성이 훨씬 높은데요.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은 날씬한 체형을 갖기 위한 다이어트 약뿐만 아니라 시험 성적을 잘 받기 위해 마약 성분이 포함된 약물까지 처방받고 있었습니다. 무심코 처방받은 약이 청소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 실제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미술대학 학생이었던 홍모 씨. 유명한 미술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26살인 지금 작가의 꿈을 포기하고 사회복지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창시절 손댔던 다이어트 약이 홍 씨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직전 예쁜 모습으로 대학에 입학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제 별명이 뭐 뚱순이, 뭐 돼지, 뭐 이런 별명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살을 빼기 위해 친구가 추천해준 식욕 억제제를 먹었습니다. 병원 처방약이라 크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자기 아는 친구한테 추천을 받았대요. 나도 이거 먹고 살 진짜 많이 뺐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걸 권유를 해줘서 저도 처음 친구한테 이렇게 받아서 먹게 됐어요.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일종의 강박증이 생겼습니다. 55kg 이렇게 살을 엄청 많이 뺐어요. 근데 제가 키가 170인데 그 몸이 되게 예쁘잖아요. 옷핏도 예쁘고. 근데 거기서 1kg라도 늘어나면은 그거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체중이 늘까봐 늘 불안했고 약을 안 먹으면 다시 살이 찔 것 같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까지만 이렇게 미친 듯이 먹고 내일 다시 이 약을 먹어야 돼 이런 마음이 있어서 먹고 다시 그 약을 먹고. 불면증과 무기력증에 건강이 약화되면서 홍 씨는 그토록 꿈꿔왔던 대학 생활도 스스로 포기해야 했습니다. 제가 온몸에서 식은땀이 미친 듯이 나는데 진짜 혼절할 것처럼 앞에가 하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 바닥에 누워가지고 한참을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갔었어요. 학교를 잘 못 나갔어요. 그래서 학사 경고를 2번 받고 학교에서 이제 제적이 됐죠. 이런 와중에도 점점 더 센 다이어트 약을 찾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필로폰, 엑스터시 같은 불법 마약까지 손을 댔습니다. 다이어트 약 같은 경우 다이어트 목적으로 먹던 친구들이 결국 먹다 보면 결국 필로폰이라는 게 굉장히 다이어트에 효과가 강력하게 있거든요. 식욕이 억제되고 잠도 못 자고 그게 막 며칠씩 안 먹어도 되고 이래버리니까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불법 마약을 찾게 되는 거고. 홍 씨가 식욕 억제제를 처음 접한 때부터 불법 마약 중독자가 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4년. 중독 치료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오는데도 꼬박 4년이 걸렸습니다. 저한테 있는 그대로 모습도 괜찮다고 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런 것들을 좀 알려줄 수 있는 게 학교가 해야 하는 역할이 아닌가. 아직도 이런 마약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 다이어트 약품은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디에타민. 마약 요인 펜타민이 주성분이라 과다 복용하면 환각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16살 이상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받을 수 있는데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조금만 살펴보면 암 거래하는 방법이 폭넓게 공유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불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뇌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중독 이런 거를 경험하면 이 뇌가 더 쉽게 빨리 중독의 뇌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되면 굉장히 오랫동안 이 중독 행동을 했을 때 중독이 되는데 청소년 시기는 더 빨리 중독의 문제로 바뀔 수가 있고 또 그걸 또 바꾸는 것도 더 어려워요. 외모에 대한 강박관념뿐만 아니라 학업 스트레스 역시 청소년들을 약물 오남용 유혹에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다는 약들, 이른바 수능, 면접약으로 통하는 인데놀, 그리고 공부 잘하게 해주는 약으로 알려진 콘서타가 대표적입니다. 인데놀은 고혈압, 부정맥 같은 심혈관계 질환 치료제로 개발된 약입니다. 심장의 수축과 박동을 억제해 몸에 피가 빨리 돌지 않도록 만들기 때문에 흥분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ADHD, 즉 주의력 결핍증 치료제인 콘서타는 도파민이 뇌에 재흡수되는 것을 막고 전두엽 같은 주의력과 관련된 뇌부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약입니다. 두 약 모두 심장과 뇌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그만큼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꼭 필요한 환자에게만 신중히 투약해야 하지만 치료 대상도 아닌 단지 좋은 성적을 받으려는 청소년들도 처방을 받고 있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 인데놀이나 콘서타 복용 후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스트레이트가 만난 학생들은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ADHD 약을 먹었고 병원에서 손쉽게 처방을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병원에서 ADHD 같다라고 권유해서 드신 거예요? 아니 제가 가서 ADHD 같다고 하니까 쉽게 집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찾아보다가 추천받았어요.
실제로 콘서타는 일선 병의원에서 쉽게 처방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데놀은 비대면 처방도 가능했습니다. 시간 원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예, 인데놀 처방 5일째 드릴게요. 잘 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인데놀 처방 건수는 최근 5년 동안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콘서타 처방 건수 역시 2.5배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ADHD 환자가 아닌 정상 학생이 복용하면 집중력 향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더 큰 문제는 약에 대한 의존성이 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는 이게 장기적으로 썼을 때 심장이나 이런 호흡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인데놀이란 약은 또한 우울증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의존이 생겨요. 내가 이걸 먹어야 차분하게 집중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약을 못 끊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윤리의식 부족이라고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제가 지금 아주 엄격하지 않다는 그런 핑계로 자유롭게 이제 청소년들에게 마약류라든지 비만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방을 해주고 실제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조사 결과 미성년자에게 처방이 금지된 의약품 22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개 종이 최근 5년간 13만 건이나 미성년자에게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자살률 역시 가장 높습니다. 외모도 학업도 뛰어나야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 그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은 약물의 유혹에 건강과 미래를 위협받고 있습니다.